뭐 당에서 이렇게 잘 알아서 하길 바란다. 근데 그 앞에 또 책임론 이야기 같은 것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요새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 운영, 범죄 대응 능력의 문제 때문에 존치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는데 정 대표가 엊그제인가 그냥 한 줄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붙였잖아요. 그럼 이번 강렬했어요.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또 그런 뭐 프레임으로 뭐 완전한 내란 종식이다, 뭐 검찰 개혁이다,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뜻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 대통령의 대답이라고 생각해요. 아, 대답이다. 네,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. 그렇죠. 그런 이건 그렇게 제가 그걸로는 생각할 때는 책임을 못 네, 진다. 뭐 검찰 개혁과 별개로 범죄 수사 대응 능력에 대한 걸 뭐 대통령도 해보니까 알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정성호 장관 같은 게 특별히 더 잘 알 거고. 그게 결국은 뭐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야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. 그리고 대결과 배제보다는 큰 그림 역할을 해야 된다.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당,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지도부가 신념의 언어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건가요? 그 신념의 언어가 바로 그 보안수사권 완전 뭐 폐지고요. 그런 등등이겠죠.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. 지방선거 와중에 정부 쪽에서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봐야 된다. 그 누구 얘기하는 거야? 기억나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데 사실은 아니 김민석 총리라는데 김민석 총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. 그걸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말하자면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 강화한 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이 뭐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정부에서 말했다고 하면 결국 이제 올라가면 대통령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긴 해요. 이게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. 그리고 우리가가 아니라 이게 여권에서 당무 개입이란 말은 이제 잘 안 쓰는데 사실상 뭐 맞죠. 아, 당무 개입이다. 네.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 칼을 뽑았기 때문에 칼을 그냥 칼집에 넣기가 어려울 것 같고, 그래서 뭐 나오는 이야기는 정청래 대표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. 나오지 말란 얘기다. 뭐 그런 식까지 이야기가 있는데, 그거 참, 잘 모르겠습니다.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. 지금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오면 그럼 다음에 뭔가 재기의 기회가 있을 것인가, 또 있고, 그 기시감이 있다고 하는 게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기준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가 다시 전당대 나갔잖아요. 근데 그때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볼 때 청와대 책임론이 아주 우세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는 서로가 뭐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듯해요. 근데 예. 이 집권 초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당권파들은 대놓고 그 말을 못 하는 거죠. 대통령 탓이라는 말을. 그러니까 이제 뭐 김민석, 뭐 송영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미 지지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. 아니, 선거 전에는, 그런 대통령 선거 전에는 그들 저질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질 그들을 하고 통합하자는 이야기냐.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. 이용할 때만 이용하고 갈라치기 이용하다가 끝나고 나면 통합이고 왜 당원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만 하느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당 책임이 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책임이 크다. 왜요?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이제 정무적인 조정이랄까
그런 걸 이제 제대로 못했다. 혹은 이제 전북에 너무 힘을 실어가지고 평택 같은 데를 케어를 하지 못했다. 뭐 그런 거는 저는 가능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유이동 의원 저번 강적들에서 잘 아시겠지만 네. 유이동 의원 저번 강적들에서만 되게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시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거는 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김용남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더 그러니까 큰 거 아니냐. 그것도 이제 뭐 공천에 대한 거니까 뭐 당이라면 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근데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은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? 그게 이제 뭐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.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책임이 골고루 있는 건데 이제 재밌는 것은 책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은 보통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힘이 작은 사람 책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. 힘이 그쵸. 센 사람 책임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러게 맞아요. 비등비등할 맞아, 때는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세다고 하지만은 대통령보다 약한 것이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지난 한 1주, 2주 동안에 김어준 씨나 뭐 매불쇼 이런 데가 좀 쉬었나 보더라고요. 왜 파리 갔대요? 뭐 하여튼 네.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알 바도 아니지만은 예.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좋겠다.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도 파리 한번 가자. 근데 이제 그분들이 네.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여러 이제 정치적 흐름에서 말하자면 큰 손이잖아요.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. 실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말 동안 일정을 공개 안 하고 숙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컨설턴트 씨니까 정청래 대표가 만약 고객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나가라 하실 거예요? 아니면 나가지 말라 하실 거예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는 나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. 오. 그러니까 이게 뭐 정청래 대표가 잘못해서라기보다 대통령의 이게 기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시감의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차이라든지 뭐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거의 차이가 워낙 크고 또 정청래 대표가 차기 대권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뭐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제 정 대표 개인을 위한다면은 이번 좀 이렇게 숙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발을 확 빼버리면은 계속 때리기는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또 이걸 이제 친청 친명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민주당의 이제 오래된 주류 그룹들이라고나 할까? 뭐 운동권, 친노, 친문, 정청래 대표가 그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느낌도 그쵸? 있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이제 뭐 대리인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겠죠.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X죠. 죄송합니다. X에 그걸 올렸을 때요, 여당의,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, 밑에 그 댓글들이 민주당 강성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. 아,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맞구나. 대통령의 트윗의 댓글에 아주 솔직히들 본인들의 마음들을 적었는데 대통령님 골수 민주당원입니다. 가장이 내부의 식구들을 돌보지 않고 사이 안 좋은 옆집 이웃들만 챙기면 그 가정은 박살납니다. 대통령이 되었다고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걸 대통령의 트윗에 댓글로 달고요. 이제 정신줄 놓았구만. 끝까지 가르쳐드는 오만함. 문제 털래요라고 하면서 전임 대통령과 민주진영 뼈골들을, 이게 성골들이겠죠. 성골들을 비하하면 일베짓하는 친석계는 어떠고. 이런 글이 달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부글부글한 거예요. 이게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통합하고 화합하라고 하는 게 네. 뭐 장동혁 대표하고 손잡으라는 이야기도 아닐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닐 거예요. 국정 운영의 면에서의 이제 스타일에
문제를 말은 전 대통령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말은 뭐가 옳죠. 이렇게 자꾸 이러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질이라고 정말 이 뾰족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이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신뢰성, 안정성 같은 것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이제는 뭐 세금으로 이런 거는 안 한다. 공급 위주로 하고 시장 위주로 하고 물론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해보니까 이게 방향성이 좀 아니구나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뭐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몇 달 전에도 내가 이제 경기도지사 때 계곡에 그 상인들 철수시키는 거 그것도 했는데 이거 훨씬 더 쉽다. 그렇게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참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순발력 유연함. 유연함. 근데 이게 뒤집으면은 불안정성이 되는 아하. 거고, 금방 말 바꾸기가 되는 거고,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양쪽에서 다 그 이야기를 안 꺼내고 있지만은, 또 이제 큰 고리 하나랄까? 이게, 저기잖아요. 공소취소 문제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게 수렴하는 것 대통령 같아요. 말씀대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되고 대결과 배제보다는 갈등 조절, 반발 최소화, 책임의 언어 이런 거로 생각한다면 공소취소 같은 거는 접어놓는 게 맞겠죠. 하지만 이 청와대 쪽하고 정청래 대표 쪽에 이제 갈등이 막 올라올 때 뭐였습니까? 여당 내에서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예 당내 공취모,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꾸려가지고 당내 그거 부랴부랴 그 모임이 생기니까 특위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. 그럼 또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율 배반이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자기 일은 밀어붙이는 거고 다른 거는 화합이냐.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여권 입장에서 참 이제 어려운 거죠. 어렵지만 말씀드린 저 혼자만의 뇌피셜입니다. 윤 실장님의 의견은 아니고 저 혼자만의 뇌피셜인데 그거를 하나의 목표에 수렴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대통령 정치인들이 좀 목표 지향적이잖아요. 그렇죠. 목표를 오로지 하나 공소취소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.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유리하고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미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는 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친석계가 있는 것이 유리하고 왜냐하면은 친명계 특히 뒤에 있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. 그때 공소취소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리하냐 연임과 공소취소를 위하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행동들이 모순된 행동들이 또 이해가 가기는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렇기도 해요. 아까 제가 뭐 정청래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이제 현실적인 상황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제가 예컨대 이 대통령 쪽에 이제 조언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여권의 통합이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. 야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동혁 대표하고 뭘 할 거예요.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겠습니까? 그 조금 후순위고 정책적으로 여당하고는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하고 한 번도 안 만났다.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행사장에서 스쳐서 지나가는 거는 있었는데 홍준표 뭐 이런 분들하고도 밥